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저자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 이 책을 지은 우리 지석규 교수를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냥 그야말로 일자 무식입니다.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그다지 관심도 많지 않았는데 워낙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책을 구해서 한번 봤고요. 봤더니 이 책이 이게 초보자용은 아니고 중급자용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그 지석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지석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석규입니다. 아유, 근데 예, 보니까는 반갑습니다. 이게 교수님은 이미 이제 이 책만이 아니고 책을 IT 관련 책을 한 서너 권 더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 정도 꾸준하게 이게 IT 쪽에 관해서 책도 내시고 예. 연구도 쭉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권으로 끝내는 암호화폐의 모든 것,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예.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로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제 그 화폐의 기준 또는 이제 부의 기준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책을 쓰시게 된 그 계기는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접한 게 2013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접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접하신 예, 거네요. 그때는 비트코인을 잘 여러분들이 모르실 때였죠. 그런데 이 IT 쪽의 개발자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부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있고, 또 비트코인 서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때 처음 접했는데, 그 저는 이제 뭐 접하기만 하고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2017년 지나고 막 18년 되면서 2017년부터 이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산을 탕진한 사람부터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야,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겠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실은 쓰게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디지털화된 화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그 말도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광의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화폐라고 하니까 무슨 사실 저기 이렇게 파는 거 가지고 지금은 원화를 가지고 사고 파니까 디지털 화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자산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게 화폐하면은 화폐라고 말을 하려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일단 교환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 지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불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거의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화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도대체 교환 가치가 돈 주고 와서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산 물건 가지고 교환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폐의 의미는 조금 좀 다르구나. 그리고 뭐 저장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저장했다, 코인을 저장했다. 저장했는데 어느 날 똥값이 되면 저장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은 저장 가치가 있잖아요. 지폐도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화폐의 의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화폐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암호화폐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생기는 과정이 뭐였어요? 그게 지금 2008년인가? 예, 2008년 우리가 얘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데 왜 만들었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몇 년도에 있었죠? 2008년도에 있었죠. 예.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세계적인 은행들이나 금융권 있죠. 투자회사들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는 IT 개발자가 그 상당히 아나키즘적, 그냥 무정부적 이런 아나키즘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뭐냐면 왜 우리가 중앙의 은행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폐를 발행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쓰느냐, 아니 이거 쓰느냐, 그것도 있지만 좋아, 그럼 그거 쓸 사람 써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중앙이 없이 우리끼리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사실은 그런 이제 거래 수단을 만들자. 화폐보다는 이제 거래 수단을 만들자. 거래 어떤 가치를 만들자. 이래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공통으로 모두 다 이것이 이제 화폐다라고 인정하면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우리끼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없는 뭐라면 탈중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탈중앙 또는 다른 표현은 분산이라고 해요. 다 우리 분산돼 있지 않느냐. 중앙에 대해서 거부하자. 국가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는 모든 각각의 개인들이 인정하고 책임도 지는 이제 그런 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이 나카모토가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 개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이걸 좀 채굴해봐.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암호를 풀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해시 함수를 풀면 이게 이제 딱 그 어떤 프로그램을 풀면 이게 탁 비트코인을 탁 주게 돼 있어요. 디지털 코드를. 그걸 해봐 해서 막 했다가 나중에 야 우리끼리 이제 막 이걸 갖고 놀다가 야 이거 가지고 뭐 물건 살 수 있을까?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내가 2만 개를 줄 테니까 나한테 그 피자가 내가 먹고 싶은데 피자 줄 사람 나한테 쏴봐 했더니 최초로 그 비트코인을 2만 개인가? 2만 개를 가지고 그 18살짜리 고등학생이 피자를 쏜 겁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 거예요. 2만 개를. 그 2만 개가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오늘 봤더니 한 거의 6천 몇백만 원 되던데 그 비트코인 오늘 2만 개면은 만 개면은 지금 6천만 원, 6억, 60억, 600억, 6천억. 제일 비싼 피자. 1200억의 비트코인 두 판을 먹었던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 근데 그걸 왜 채굴이라는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재미로 만든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지 그게, 그렇죠. 그게 된다는 이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것도 컴퓨터로 풀 수 있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근데 난이도가 처음엔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고. 예,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되면 이 IT들이 이게 개발자들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걸 이제 개발자들이 약간 뭐 또라이잖아요. 똘끼도 좀 있습니다. 또라이 다가 아니라 똘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뭐냐면 그냥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나눠줄게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퀴즈를 낸 거예요. 퀴즈를 내서 이 퀴즈를 풀면은 게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게임 하다 보면 게임에서 이제 어떤 단계를 넘었으면은 뭐냐면 그 아이템이 딱 그렇죠. 아이템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더 재밌어서 자꾸 그 그렇죠. 퀴즈를 풀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퀴즈를 풀면 너한테 요걸 줄게 하고 아이템을 준 거예요. 아이템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줬구나. 그런데 요때 두 가지 이제 이게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많이 동참하게 되면은 점점점 퀴즈를 어렵게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난이도를 더 높게 저절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딱 만들도록 발행 숫자를 딱 정해놨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이 출판됐을 때가 19년 말에서 2019년? 20년? 뭐 요런 초였을 겁니다. 예. 그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했던 그 사용자들이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21년 말입니다. 그러면 약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년 전에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570만 명. 통계 570만 명. 근데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중에 1위 거래소가 업비트입니다. 예. 업비트의 가입자가 몇 명이냐면 87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 300만 명이 늘어난 건데 업비트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업비트도 가입하고 또 뭐 코빗, 코인원, 뭐 빗썸 이런 데 다 가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 한 900만 명 될 것 같은데. 굉장한 수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죠? 우리가 4,900만, 5천만 민족에 한 1,500만 이렇게 그쯤 되죠. 거의 그중에 거의 대다수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상당수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대나 60대들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 30, 40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그 거래,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잖아요. 그게 아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가격 올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완전히 사실은 삶의 희망을 잃었거든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예, 완전히 희망을 잃었죠. 왜냐면 직장 별로 좋은 거 없죠. 거기다가 뭐 하나 어떻게 뭐 이렇게 집이라도 내가 결혼하려면 장만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저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집값 올라가면서 완전 무너졌는데 이 시기, 요게 지금 1년 내지는 조금 더 됐죠. 요때 갑자기 이게 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20, 30대가 대거 가입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게 월급을 받아서는 자기가 사는 동안에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좀 현실 그 실망감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라도 좀 대박을 또는 최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를 통해서 내가 좀 돈 좀 모아보자 이런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꿈이라는 게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그 친구 같은 동년배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몇억 몇십억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성공담 같은 것이 신화처럼 떠돌면서 그렇죠, 예. 나도 그럼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갔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중박 정도. 그럼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다. 예. 그러면 주식에서는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300만 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에서는 뭐 주식의 등락률은 하루가 5% 이내나 되죠. 주식에서 10% 등락이 되면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 암호화폐에서는 하루 동안에 100%, 200% 등락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 만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루 만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박을 칠 수 있죠.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투자는 똑같잖아요. 네. 또 투자는 똑같으니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판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동시에 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1,000만 원 투자해서 제대로 한번 대박을 좀 쳐보자. 대박 안 돼도 중박은 쳐보자 하고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제 쪽박을 차게 되면은 10,000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죠. 특히 주식시장은 작전 세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금감원, 금감위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준으로 등락을 하게 되면은 서킷이 딱 그렇죠. 작동하면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딱 작동하면서 네. 일단 거래 중단이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죠.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장난질을 그러니까 등락이 아니라 뭔가 공시를 잘못한다든지 그렇죠. 장난질을 하려면 이번에도 보니까 거래소가 계속 감시하고 있죠. 감시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뭐 자동차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 이거 들어오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일체 그런 게 없죠. 가상화폐는 그런 감독자가 없는 감독자도 거예요? 없고 통제 수단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네요. 원칙 이렇게 뭐 규칙 없이 싸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쌀벌한 데군요. 천당과 지옥을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곳이니까 당연히 뭐냐면 작전 세력이 놀기에 작전 세력이 놀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 작전 세력이 다 까는 판에 소위 개미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이게 좀 이 생태계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작전 세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개미들이 희생한다고 볼 때 자 대왕고래 최고의 고래들. 이 대왕고래 누구냐?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 있죠. 이게 대왕고래. 그 사람을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대왕고래. 그 밑에 고래. 그 다음에 이들을 따라다니는 왕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미. 이게 완전 동물의 세계네요. 예. 그러니까 왕벌. 그 밑에 벌떼. 지금 대왕고래, 고래, 왕벌, 벌떼, 개미. 요게 요 생태계를 구성인데 이제 만약에 여기 우리 고부장님은 이 개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는 이런 왕벌과 또는 벌떼, 심지어는 대왕고래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이제 맨날 쪽박만 차는 거죠. 10번 들어가면 9번 쪽박 차고 1번 따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박 한 번 쪽박이라도 그러니까 9번 쪽박이라도 그 한 번 딴 기분 있죠. 그거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또 한 번 대박을 칠 수 있을 텐데 이런 희망을 꾸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지 교수님의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야, 너 한번 이거 해봐라 지금이라도 네.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까? 있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건 왜? 그건 왜냐면 제가 맞춤형 특별 과외를 시키죠. 이 거래 기법을. 그래서 대왕고래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고래, 왕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벌떼라고 있거든요. 벌떼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가끔 문자가 오는데 주식 어떤 거 뜨니까 여기 빨리 뭘 하라 이런 문자 받죠. 그 저는 전부 스팸으로 다 여기서 이제 차단시키는데 암호화폐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은 메일이 오거든요. 지금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거기 뭐냐면 지금 들어와서 거래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무지무지 좋은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에 특별히 당신을 VIP로 모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딱 한정된 인원을 모은다. 이들이 나의 지시에서 일거에 들어가서 코인을 사고 코인을 빠져라. 이게 벌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세력으로 작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요게 이제 벌떼 그룹인데 이런 벌떼들의 움직임부터 이런 것들을 코인 거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 과학적으로 하는 분들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 또는 아까 제가 이제 거래창을 보고서 거래 기법에 대해서 테크닉이 있다고 그랬죠. 그 거래창에 뜨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물론 이거는 초단위, 분단위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제가 이제 아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너희만 다른 놈을 알려주면 안 되고 너만 들어가서 거래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그냥 바보짓이네요. 바보짓이죠. 이들의 움직임을 트위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건데 블록체인에서 이 그 거대 고래들 또는 이 고래들이 움직이는 코인을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든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야 이거 가격이 떨어지겠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뭐랄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화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2달 전에 9월달부터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법적 비법적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니죠. 근데 비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2달 전에 들어왔던 게 테두리 밖에 있었구나. 그전까지는 철저히 밖에 있었고 그래서 사기 코인도 많았고 또 거래소들도 우리나라 거래소가 한 200개 됐었어요. 굉장히 한 많네요. 200여 개 됐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디에 거래소가 있는지 거래소 이름도 모를 정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여기다 써놨었는 책에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만 탑5 안에 드는 것만 거래를 하라 이제 그런 걸 했는데 2달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특검법이라고 해서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이 정해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구나. 특검법에서 딱 법의 테두리에 들어왔고 두 번째 뭐냐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원화로 거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원화로 거래하는 거는 은행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일로 거래소로 이게 돈이 이게 송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은행들이 금감위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 거래소에다가 말이야 계좌 터줘가지고 막 서로 거래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중에 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검증해가지고 제한된 것만 허가해줘라. 이런 말에 이제 국내 은행이 5곳만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네 군데인가? 네 군데만 이제 저것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위 그 메이저 그 거래소군요. 여기가 이 거래소를 통해서 하면 비교적 합법적이고 또 좀 안전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이죠.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지금 뭐냐면 그 춘추전국 시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이제 그 거래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암호화폐 말고 이 거래소 바깥에 말고 여기서만 거래하게 되면은 아마 사기는 안 당한다.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처음 관심을 가졌던 13년도에 만일에 비트코인을 좀 샀더라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었겠네요. 그때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쓰리죠. 그런 얘기
아, 왜 그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참.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를 때인데 그때 이미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그때는 투자도 투자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려고도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접근했는데 예. 지금도 후회하는 게 왜 그때 비트코인을 안 사뒀을까? 아, 참. 오늘 또 옛날 생각을 또 하시게 그러니까 사두지는 않아도 그때 채굴이라도 좀 했으면. 아, 그러니까 채굴이든 사든. 예. 그때 사실은 이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채굴을 주로 예. 했죠. 그때는 거래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예, 거래소가 없었죠. 그리고 좀 뭐 세계적으로 일본 이제 그 곡스마운트사라든지 세계적인 뭐 이렇게 거래소들도 그때 거래소들이 없었죠. 얼마. 예. 아, 그렇군요. 거래를 많이 해보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은 아침 몇 시에 아침 8시 반에 오픈하죠. 그다음에 4시인가 이제 문 닫지 않습니까? 이거는 24시간 열립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은 주로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봤자 제가 알기로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는 24시간 가동되고 두 번째, 그 국내 암호화폐라도 전 세계인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잘못하게 되면 좀비가 된다. 코인 좀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이게 뭐냐면 국내인 내국인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과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여기서 특히 보게 되면 새벽 시간에 뛰는 그 가격대가 있고 그 새벽 시간에 남들 다 잘 때 아닙니까? 아, 그건 저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시장이 열려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남미라든지 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한창 때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할 때 뭐 이렇게 상승세 뭐 팔고 뭐 이렇게 어디 때 뭐 매매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것처럼 뻔한 얘기는 있죠. 예.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조금 이 주식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일종의 지침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암호화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남한과 북한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럴 정도로. 예, 그런 한민족이란 동질성도 있지만 돈 주고 사는 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주식은 똑같지만. 남한과 북한이 워낙 차이가 나듯이 이 주식과 코인은 워낙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거래창을 띄워놓고 당신이 이제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 기법을. 그런 게 이 책에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책은 이제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이런 거를 거래할 때 절대로 거래할 때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이 책을 썼던 그 기본 정신이에요. 그건 주식과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풍문에 사면은 망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저희 집사람이 첫 마디가 이것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 이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주의할 점을 알려준 책이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가 현실화폐를 이렇게 좀 대체할 가능성은 이렇게 높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건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전 세계 주요 중앙 특히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화폐가 있고 수표가 있잖아요. 지폐가 있고 수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 또 이제 뭐냐면 카드가 있죠. 신용카드가 있듯이 이 중앙은 특히 지금 인민은행이 달러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기축통화라고 했으면 달러가 지배하고 있는 달러권 경제를 흔들어 놓으려고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암호화폐를 먼저 치고 유통하기 위해서 치고 나와서 좀 암호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암호라고 하지 않고 암호화폐는 암호를 풀어서 이게 채굴을 하는 거를 암호화폐니까 이건 이제 뭐라 하면 디지털 화폐라고 할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건 말이 되겠네요. 이걸 발권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해주니까. 그렇죠. 이걸 CBDC라고 하는데 이걸 이미 이제 발행해서 지금 중국의 주요 성에서 먼저 베타 지금 시범으로 지금 이번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맨날 할 때 막 그 물건 팔 때 있잖아요. 그때 이번에 이거 갖고 막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도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좀 만들려고 CBDC를 하고 있고 동시에
각국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일반 민간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 그거를 이렇게 그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유통하기 위하고 지불하기 위한 거예요. 이 책으로 다시 좀 들어가서요. 이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야 될 화폐, 사지 말아야 될 화폐, 또는 해야 될 기법, 하지 말아야 될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야 될 암호화폐하고 사지 말아야 될 암호화폐가 구분될 수 있습니까? 있죠. 아,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 특근법이 없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책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또 이게 굉장히 빛을 발했는데 지금 이제 특근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고 이 사기치는 물론 이제 사기치는 코인을 함부로 이제 그 거래소에 상장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이제 특근법과 또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제 그 원화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딱 그 빅5, 뭐 빅4 이런 거래소에 올라오는 코인들은 사기 코인은 못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다수 살 수 있는 코인. 그 메이저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그 코인.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래도 비교적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수가 정해져 있다. 믿을만하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까놓고 사기치는 코인은 없다. 그런데 그런데 도지코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뭐냐 오징어 게임 코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대거 막 오징어 게임 코인을 샀더니 막 똥값이 됐고. 그러니까 이 코인이란 건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카카오 머니가 있다든지 이렇게 보증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코인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될 코인과 사지 말아야 될 코인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거래소에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고 특히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코인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절대로 사지 말아라. 아, 그런 코인도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럼 거래소에서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장외 거래하듯이 해야 되나? 이거는 뭐냐면 특히 다단계 판매들에서 많이 쓴 코인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소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빅5 코인 빅5 거래소 말고 빅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빅15도 있을 수 있고 거래소가 우리나라에만 한 200개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개 중에 5개에서 하는 거는 비교적 그래도 좀 안전한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 거래소에서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지금 4개, 이제 막 또 허가되면 뭐 5개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래소들에서 올라오는 코인들을 두 가지죠. 그런 거래소에 이 다단계 판매하는 애들이 그 코인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작전상. 그러면 거기서 거래는 되잖아요. 이런 코인을 함부로 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거래소에서 있지 않고 곧 거래소에서 상장된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사면 폭등하기 때문에 돈 번다. 이렇게 꼬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런 거래소나 그런 거래에 빠지는 분들은 50대, 60대예요. 특히 20, 30대보다는 5, 60대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니 그 5, 60대들은 왜 들어가나 그런데? 5, 60대 같으면 이제 고부장님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물정, 특히 디지털 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얘기보다는 딴 얘기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회자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간에 내가 그나마라도 이 퇴직금 갖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뽑아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욕심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한 돈 100만 원이나 한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암호화폐를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입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10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이 책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이 책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라. 이 책부터 딸딸딸딸 외워라. 외우지 않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있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할 때 첫째, 절대로 적금 깨서 하지 말아라. 적금 깨지 마라. 이 10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오늘 이거는 내가 술 한잔 먹고 깔끔하게 내가 이 털 돈이야. 그런 돈. 내가 가외돈, 여윳돈. 여윳돈. 그거 갖고 이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를 그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자 내가 오늘 들어간다 할 때 바로 오늘 들어오지 마시고 일주일 후에 들어가라.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책 읽는 시간이 일주일은 걸리거든. 이 책을 읽어라. 책 읽는 시간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주일? 책을 반드시 읽어라. 읽으면 일주일 동안 읽으면은 내가 적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암호화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 그렇게 두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하지 말아라. 아니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뭐야 그거? 그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도 딱 일주일 후에 가능한 하지 말아라. 이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고민해봤는데도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읽고서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포기를 미처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뒤돌아서 집으로 가라 이 얘기인데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제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고 참 미치겠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이나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다 하면은 하지 말아라고 또 말리고 싶습니다. 두 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구나, 이게.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난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절대로 초단타나 단타는 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럼 초단타나 단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식에서 단타라고 하면은 단타라고 하면 하루 동안에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에서 초단타라고 하는 거나 초단타는 초단이에요. 1분 내에 사고 파는 짓 하지 마라. 저처럼. 저는 막 10초, 20초 내에 사고 팔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거는 하지 말아라. 1초, 2초, 뭐 10초, 20초 사이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인터넷망이 정말로 잘된 인터넷망이 없으면은 그거 어렵겠네요. 5G 안에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손가락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저 손가락 빠르잖아요. 이게. 이 마우스. 이게 따닥 따닥 따닥. 근데 클릭을 따닥 하는데 따닥 하는 순간 딱 하는데 딱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2, 3초 지났죠. 그러니까 내가 2초 내에 눌러야 되는데 한 4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4초가 된 요 2초 사이에 막 20%가 추락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뻣뻣한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손가락이 저는 이거 할 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손가락이 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딱 들어갈 때 일단 손가락에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잘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게임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20, 30대들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고부장님은 이게 아주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고부장님 아래 한글에서 한글 타자 치지 않습니까? 이거 치는데 몇 타 치세요? 잘 못 쳐요. 저는 400타 치거든요. 그렇구나. 400타 빠른 속도입니다. 난 뭐 한 100타나 될까 싶은데. 저는 이래도 바세린을 바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는 아예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죠. 24시간 도는데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잠자는 시간만큼은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냥 방법이 없는 그렇네.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땅을 치는 거죠. 그때 자기 전에 다른 거래소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자기 전에 지금 내가 이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3천만 원에서 10%는 용이네. 그럼 300만 원이죠. 그러면 2,700만 원까지 2,700만 원 정도로 더 떨어지면 그럼 무조건 내 코인을 팔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손해를 얼마만 봐요? 300만 원만 보는 거죠. 그때 딱 리밋을 10%가 걸어놓은 거죠. 스탑! 그리고 가격은 딱 거기까지. 그 기능이 유일하게 바이낸스만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가격이 떨어져서 나는 300만 원만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내가 속이 쓰리지 않는다는 거지. 에이씨, 이건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에는 이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평균 주가가 몇 %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 전체를 다 중지시키는 서킷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지만 개인별로 자기가 이렇게 일종의 개인별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놓을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이낸스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업비트니 빗썸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바이낸스만 거래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거래소도 다 그게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그런 기능.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잘 써라. 그러니까 그 스킬을 배우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뭐 1%, 3%, 5%, 10% 이렇게 자기가 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주식과 다르게 워낙 등락폭이 심하니까 떨어질 때는 걸어놓을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또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 걸 다 팔 거야 하고 또 올라갈 때 걸어놓을 일종의 손절처럼. 네. 나는 대충 요 정도면 충분히 있고,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는 그 한계를 갖다가 걸어놓는 거구나. 그 기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기능을 잘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 기능을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됐거든요. 탁월한 사람들. 그 스킬을. 그래서 제가 거기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지금도 이건 유용하다. 근데 이 책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그 스킬을 완벽하게 해석한 건데 그걸 제가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두 번째 책은 이제 출판을 안 했죠. 그럼 여하튼 그래서 반드시 할 때는 그 기능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어떤 코인이 좋으니까 나도 들어갈래. 보통 20, 30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청년층들도 오늘 이제 이 고 부장님이 하시는 이걸 보면서 절대로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 지금도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래야지 내가 그거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보니까 제가 직장에서도 다 20, 30대들은 그러면은 어렵죠. 제가 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오늘 쭉 그 대담한 거를 뭐 요약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발전의 단초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NTF로 발전하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좀 예를 들어 마포에 좋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나요? 특정인이 사고 팔죠. 그렇죠. 일반인은 사고 팔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건물이 굉장히 앞으로 이게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폭등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나는 그걸 특정 개인에게 안 팔아요. 안 팔고 그 건물 오프라인에 있는 그 건물을 디지털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코드로. 그래서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개의 코드로 쪼개요. 쪼개서 2,000개를 막 거래소에서 사고 팝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매일같이 나는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건물 위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은 10,000원어치 샀는데 이 10,000원짜리가 내일 모레는 10만원이 될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왜? 거기에 GTX도 통과되고 거기에 막 20호 지하철도 뚫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팔지 않고 그대로 디지털해서 대체 불가 토큰 뭐 NTF라고 있잖아요. 그거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고 판단 말이에요. 이거로 앞으로의 미래가 갈 겁니다. 즉 오프라인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상에 왜 블록체인으로 올려야지 위변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올려서 전부 다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거래를 할 수 있죠.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의 속편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실 건가요? 안 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이거 책 쓰는데 한 1년, 이거 너무 힘들다. 아까 그거 실제로 경험하신 것도 힘들고. 준비까지 해서 제가 하루에도 막 수백 번 이걸 하는데, 하루 잠을 근데 그렇게 해봐야지만이 이런 정도의 책이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했듯이 대왕고래, 고래, 왕벌, 벌떼, 개미 이런 것들의 그 움직임을 알고 이렇게 그 코인 생태를 알려면 부딪혀 봐야지 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딪히면 안 되고요. 이 세계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의논하고 공부하면서 부딪혔는데 두 번째 책은 네, 지금 쓰다가 말았는데 못하겠어요. 이거 하다가 사람 몸이 축나겠다. 두 번째 책은 내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게 쓴 책이군요. 힘들게 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암호화폐는 모르고 20대나 30대 분들도 들어가면 안 된다.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하겠다는 분들 제가 이 책이 저자는 이 책을 출판사에서 줄 거 아닙니까? 그 저자한테는 이걸 당신은 이제 책을 공짜로 줄게. 그래서 제가 이게 딱 100권을 이제 저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증정본이 있군요. 증정본이죠. 100권인데 혹시라도 이상한 암호화폐를 들어가겠다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암호화폐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공짜로.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한번 그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렇죠. 그 주소 남겨주시면
고 부장님께서 이분들한테 택배비는 내라고 하시고 이 책값은 제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지석규 교수님이 책을 몇 권 주신다고 하니까 그 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암호화폐 하겠다는 대학생 아들 있으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하나. 이거 함부로 할 거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단디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요런 거는 이제 딱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암호화폐로 과학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디지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술 먹는 돈으로 이것을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세상이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네요. 이런 좋은 말씀과 함께 오늘 그 저자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